4단 실과학 오늘은요, 제2강입니다. 2강 1단원의 지층과 화석에서 1-3과 4단 퇴적암을 만드는 과정과 퇴적암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1-3, 4단원 전체적으로는 2강이 되겠습니다. 자, 저에서는 퇴적암이니까 21페이지 쪽인가요? 21, 20페이지 여기서부터네요. 20, 21페이지 봅시다. 숨은 과학을 쏙쏙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가르쳐주겠어. 강정 먹으면서 공부한다? 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 먹는 재미만큼 큰 배우는 재미, 바로 강정으로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비밀을 추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빨리 비밀 밝히러 출발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줄무늬가 보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지층입니다. 지층, 암석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지층을 이루고 있는 이 암석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퇴적암. 퇴적?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말이지 않아요? 퇴적? 바로 3학년 때 공부했었죠. 침식과 퇴적. 침식은 깎이는 작용을 말하고 퇴적은 쌓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퇴적, 무언가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겠죠? 뭐가 쌓였을까요? 바로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인 것을 우리는 바로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퇴적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층을 이루는 암석, 퇴적암, 알겠죠? 그렇다면 이 퇴적암은요, 한 가지 종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네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자갈 알갱이도 보이고 모래 알갱이도 보이고 진흙과 같은 알갱이도 보이죠.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도 있을 테고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도 있을 테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암석도 있겠죠. 이렇게 퇴적암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퇴적암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오, 여기 여러 가지 퇴적암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퇴적암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 뒤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말이 핵심이죠. 그리고 또 쌓였다는 말도 핵심이죠. 쌓이고 굳어진 거예요. 자갈, 모래, 진흙이 쌓여서 굳어진 것이, 굳어서 만든 암석, 바위. 그걸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층이 만들어진 과정 때 같이 만들어지죠. 앞에 단에서 우리 지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보시면 다 이게 쌓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퇴적암이 여기서 이렇게 이 과정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퇴적암 관찰학인데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나마 흡사한 부분, 여기가 좀 흡사한 23페이지 여기 사진이 있죠. 이렇게 우리 6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O2도 6개가 나오고 만점망도 6개가, 우리 것만 6개 사진, 여러분 교재는 있을 것 같은데 6개가 이렇게 번호로만 있어서, 번호로만 6개가 나온 사진이 없네요. 여긴 잡수엔. 그래서 여러분은 만점망 책을 피시거나, 만점망 책에 6개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2함, 4함, 여감이 사진이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6페이지에 16페이지. 이걸로 보시거나 아니면 O2 책으로 오십시오. O2 책도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O2 책. O2 책 25페이지네요. 보니까 25페이지. 다 피셨습니까? 자, 화면 봅시다. 이제 다시. 회색, 연한 갈색, 진한 갈색 등 색깔이 다양하죠? 돋보기로 보니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요. 모래 알갱이 정도인 것도 있네요. 또 알갱이가 큰 것도 보입니다.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이건 좀 까끌까끌한데요? 그리고 이건 울퉁불퉁,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거친 부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번에는 퇴적암을 분류해 볼까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색깔은 너무 다양하니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어떨까요? 알갱이 크기가 작은 것, 알갱이 크기가 중간인 것, 알갱이 크기가 큰 것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2함, 4함, 여감 곧 나오겠지만 2함, 진흙으로 만들어진 돌멩이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모래로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자갈 같은 거랑 모래랑 진흙이랑 짓이겨서 약간 시멘트처럼 짓이겨져서 만들어진 것이 여감이죠. 진흙이 묻어서 만들어진 이암, 그 다음에 모래가 굳어서 만들어진 사암, 마지막으로 진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것들이 엉켜서만 굳어진 여감입니다. 제일 거칠거칠하고 알갱이들이 좀 입자가 굵겠죠. 그 다음 입자 모래고요. 이건 진흙이 아주 곱단 말이에요. 색깔 자체도 보시면은 약간 이건 좀 갈색에 노란색에 가깝고 이건 회색이나 갈색이 많고요. 여감 같은 경우는 역시 회색이나 역시 갈색인가 색깔은 뭐 비슷비슷하죠. 서로 간에.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특히 강가 주변이라 갔을 때 이렇게 바위라고 갖고 가는데 손으로 치면 부서지는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암이나 사암 같은 경우들이에요. 입자의 크기가 O2에도 나와 있는데 O2가 좀 자세히 화전이 좀 자세히 나와 있네 보니까 아주 곱고 입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건 조금 입자가 조금 더 굵어 보이는 게 보이고요. 여감 같은 경우는 자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입자가 굉장히 굵어 보이죠. 확실하게 크게 나죠. 입자의 크기가 좀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예. 알갱이의 크기가. 실제 입자끼리 비교해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O2가 가장 과학책 중에서는 자세하게 사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사진도 다 있잖아요. 입자가 이제 이렇게 갈수록 클 거 아니겠어요? 알갱이 크기 한번 써보시면 여감이 제일 크고 여기 자갈 역자, 그 다음에 사암, 이제 모래사자죠. 그 다음 진흙 니잠, 진흙 이, 그래서 이암이 제일 입자가 곱습니다. 작습니다. 알갱이가 갈수록 이쪽으로 해서 크죠. 네, 그래서 여기 분류한 거 보니까 이게 제일 작고 제일 그래서 중간 크기, 제일 큰 거 보니까 이 3번, 6번이 보시면 그 자갈이 들어가 있는 여감인 것 같고요. 여감. 크기가 작은 것, 중간, 그 다음에 섞여 있다, 큰 것과 섞여 있다 했으니까 크기가 이렇게 되겠네, 입자 크기가. 이 순서로 되길 거고요. 그럼 제일 큰 게 자갈, 여감이 2번, 4번이 여감이라는 얘기죠. 2번, 4번이 여감이라는 얘기, 여감. 큰 알갱이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네,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가 섞어 있다. 승알갱이는 물론 자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라면은 이게 모래사자 3이잖아요. 1번, 5번이 3이라는 얘기예요. 1번, 5번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래 크기 정도 다 입자는. 거치겠죠, 당연히 표면은 펼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맹이가 제일 작은 것이 진흙, 이암이에요, 이암. 바위 부드럽고 3번, 6번이 이암입니다. 3번, 6번이 이암인데 부드럽겠죠. 약간 거치기도 하고요. 부드럽고 거치고. 알갱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가 포인트. 매우 작다. 입자 크기가 매우 작다.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는 거죠. 다시 한번 알갱이 크기,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23페이지도 표시하보세요. 여감이 제일 크고 3, 그리고 2암의 순서입니다. 이와 같이 쌓여서 눌려서 쌓일퇴, 쌓일적입니다. 퇴적으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암석의 한 종류 태적암은. 그래서 태적암들끼리도 구별을 하려면 여감, 3, 2암을 구별하잖아요. 때문에 알갱이 크기로 구별한다. 알갱이 크기로. 암석이라는 게 꼭 태적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위나 자갈 이런 것들은요. 화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땅속 깊이에서 성격이 변하면서 꾹 이렇게 구워지고 눌러지고 힘에 의해서 성격이 변해서 성격이 변한다는 걸 왜 알게 되면 변성, 성격이 변했다. 이런 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건축자재 우리가 많이 쓰는 대리석이니 화강암이다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리암, 화강편만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이걸로 단단한 건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계단이라든가 옆에 난간이라든가 그렇죠? 화성암은 주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환모암, 반려암, 섬노암, 제주도암 많죠. 퇴적암이 쉐일, 진흙이 굳어진 거고요. 사암, 여감, 석회암, 그 다음에 석탄 등등이 다 모두 퇴적암의 종류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사암과 여감과 이암을 지금 배우고 있는 사감, 여감, 이암. 그래서 이암을 요즘은 쉐일이라고도 불러요. 쉐일. 네, 이암을 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쉐일. 다음 페이지도 이암 쉐일입니다. SHAL의 스페링이 쉐일, SHALE. 여러 가지 퇴적암을 관찰하고 분류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어떤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요? 맞아요. 바로 알갱이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작은 퇴적암, 알갱이 크기가 중간 정도인 퇴적암, 알갱이 크기가 큰 퇴적암이에요. 그런데 이 퇴적암 종류에 따라 이름을 좀 붙이면 좋겠죠. 알갱이 크기가 큰 퇴적암.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러면 각각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요? 여기서 강정 잠깐 가지고 올까요? 강정. 자, 강정도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여기 이 강정은요, 알갱이를 보니까 뭐예요? 땅콩이죠. 그럼 이 강정은 땅콩 강정.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럼 이 강정은요,
알갱이 크기가 좀 작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바로 그럼 깨강정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여기 강정은요. 이거 자세히 보니까 이거 뭐죠? 바로 해바라기 씨예요. 그럼 해바라기 씨 강정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강정도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퇴저감도 그렇죠. 이 퇴저감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서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퇴저감은 자갈, 모래, 진흙 중에서 어떤 퇴적물이 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자갈, 모래, 진흙 중에서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요? 모래는 많이 봤죠. 모래 알갱이가 한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자갈은 모래보다 크고 진흙은 모래보다 작겠죠?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알갱이다. 그러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흙과 같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퇴저감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진흙감, 진흙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가 바로 한자로 진흙이, 암은 바위암. 그래서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퇴저감을 우리 이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기 거에도 필기를 더 넣어보면요. 진흙과 같은 작은 알갱이죠. 이루어진 암석이 이암입니다. 진흙은 다른 말로 쉐일이라고, 영어로 쉐일이라고 한다 하죠. SHAL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일 작은 건 여기가 이암이겠죠. 그러면 진흙 이니까 이암, 쉐일. 네, 필기 좀 추가했고요. 또 강의 봅시다. 퇴저감을 볼까요? 이 퇴저감의 알갱이 크기는요.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다 그러면 바로 모래겠죠. 모래. 그래서 주로 모래로 되어 있구나. 자, 그렇다면 모래암, 모래돌 고민하다가 역시 한자를 사용하자. 바로 사암. 여기서 사가 모래사, 암이 바위암.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 사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볼까요? 자, 입자가 중간 크기쯤 되면요. 우리 교재 23페이지예요. 잡서. 모래니까 사암이죠. 입자가 중간 크기, 알갱이가 중간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고요. 알갱이가 작은 것이죠. 네, 밑에 사암, 모래사자죠. 주로 진흙이나 알갱이보다 크기가 큰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 약간 까칠까칠하죠. 가스가스하고 암은. 이 암은 좀 부들부들 맺긴 중간에 까칠한 부분도 거친 부분도 있긴 있겠죠. 좀 굵은 굵은 진흙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게 기본 색상이다. 이건 좀 까칠까칠한 게 기본 촉감이다. 이거죠. 이 암은 훨씬 거칠거칠하죠. 훨씬 매끄럽 여감은 훨씬 거칠거칠하겠죠. 그래서 진흙의 이 암은 좀 부드럽고 중간중간에 좀 매끈매끈하지만 좀 거칠거칠한 것도 있다. 중간중간에. 사암은 기본적인 까칠까칠. 여감은 매우 거칠거칠. 물론 여감도 중간에 이렇게 모래가 굳어진 부분 같은 경우나 진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매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촉감 다 일정할 수는 없죠. 근데 기본 계열 자체는 이거는 손으로 딱 움직였을 때 어떤 게 손을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피가 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가능성이 높잖아요. 얘가 그 다음이고, 얘가 그 다음 가장 매끈매끈 하다면 사실 따져보면 매끈매끈, 까칠까칠. 이건 까칠, 거칠,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면도 섞여 있다. 이렇게 딱 촉감을 딱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재료의 특성상 볼 때 부드럽고 까칠까칠하고 매우 거칠거칠하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암은 부드럽고 사암은 좀 까칠까칠하고 여감은 매우 거칠거칠하고 부드러운 면도 당연히 있다 그랬어요. 중간중간에. 자, O2에 나오는 여감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게 거칠거칠하지만 모래로 된 부분도 있잖아요. 자갈로 된 부분. 여긴 거칠거칠하겠죠. 하지만 이 모래로 된 부분 여긴 또 매끈매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데는 좀 매끈매끈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느낌이 다 공존하는 거죠. 이 여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칠거칠하지만 매우 거칠거칠하지만 알갱이 크기가 가장 커요. 그럼 그렇죠. 주로 자갈로 되어 있겠죠? 주로 자갈이고요. 모래도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자갈이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이름은 자갈돌, 자갈암 고민하다가요. 바로 역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은요. 조약돌 역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여기 막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역암 주로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 역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퇴저감은 알갱이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역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감 추가하시고요. 여감. 큰 자갈이라든가 모래, 진흙 같은 게 뒤죽박죽해서 굳어진 암석이 여감입니다. 아까도 말한 촉감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입자 크기는 당연히
자갈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입자들이 많이 보이겠죠. 알갱이 크기들은. 자, 촉감과 색깔이 위쪽에 또 있으면 22페이지 펴보세요. 이암의 색깔은요, 진흙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연한 갈색도 보이고요. 그리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자, 만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흙 만지면요, 보들보들하죠. 그래서 부드럽지만 또 약간 거친 부분도 있고요. 부드럽고 매끄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암 볼까요? 사암은요, 이렇게 연한 회색도 있고요. 연한 갈색도 있어요. 역시 모래의 색깔에 따라서 이 사암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 요 모래 만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래 만지면 어때요? 이렇게 거칠거칠하죠? 약간 거칠면서 까슬까슬합니다. 까슬까슬해요. 자, 그럼 여감이요. 여감 보니까요, 이렇게 회색도 보이고요. 짙은 갈색도 있네요. 자, 여감은 만지면 어떨까요? 여감은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다고 했죠. 자갈 부분을 만지면 부드러운데 또 모래 부분을 만지면 거칠기도 하겠죠. 그래서 울퉁불퉁 뭔가 다양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퇴적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퇴적감이 무엇인지, 퇴적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알겠나요? 자, 자수에서는 이제 여기 요건데요. 해당 번호들 다 아까 썼었죠. 1번하고 5번은 사암이었고요. 사암. 2번, 4번이 여감이었죠. 그리고 3번, 6번이 이암입니다. 제일 부드러운 이암부터 보면 색깔 자체가 진흙이 많다 보니까 갈색이나 노란색이나 회색 같은 것이 많을 것이고요. 진흙이 굳어서 된 이암의 경우는 부드럽고요. 약간 거친 면도 좀 있겠지만 진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입자가 매우 작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크기인 3, 1번과 5번이죠. 색깔은 회색이나 갈색이다. 모래 색깔이니까요. 거칠겠죠, 표면이. 그리고 모래랑 느낌이 비슷한 입자 크기나 느낌, 촉감 등이. 마지막으로 여감입니다. 여감이라는 건 2번하고 4번인데요. 거칠기도 하고 매끄러운 부분도 있다. 왜냐면 자갈이랑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흙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거친 부분도 있고 매끄러운 부분도 있죠. 큰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뭐 작은 알갱이도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만 큰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여감이죠. 잘 메모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쉬어가는 코너 문제 맞히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퇴적감의 일부분을 보고 과연 어떤 퇴적감인지 여러분이 맞춰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첫 번째 문제, 이 퇴적감 무엇일까요? 오,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짠! 바로 여감입니다. 주로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보기만 해도 맨지맨지 매끈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짠! 바로 맞아요. 이암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암이죠.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뭔가 까칠까칠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짠! 에이, 또 속은 건 아니죠. 이건 퇴적감과 비슷한 강정이에요. 강정.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건 만졌을 때 까칠까칠할 것 같기도 한데. 하나, 둘, 셋, 짠! 바로 이것이 사암, 모래사,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감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모래놀이 해봤죠? 모래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모래를 이렇게 잡으면요, 손가락 사이사이 다 흘러내리고요, 뭉쳐지지가 않아요. 자갈도 그렇고 진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자갈, 모래, 진흙이 어떻게 이렇게 뭉쳐져서 단단한 암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또 강정 가져와 볼까요? 강정! 자, 강정 만들 때요, 볶은 곡식이나 견과류를 아무리 손으로 뭉쳐도요, 절대 뭉쳐지지 않아요. 그쵸? 자, 이때 강정 만들 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넣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강정 먹으면 어때요? 쫀득쫀득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물엿이나 꿀과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이 견과류를 이렇게 뭉쳐줘야지만 뭉치는 거예요. 이 뭉친다고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도구로 꾹 눌러준 다음에 더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바로 강정을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퇴적감이 만들어질 때도 이렇게 알갱이들을 서로 붙여주고 눌러주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퇴적감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재료는 일단 모래예요. 모래다. 그러면 퇴적감 중에서 어떤 종류의 퇴적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모래사, 사암 모형을 만들겠죠? 자, 퇴적감 모형 만들어 가기 전에 22페이지에서 빠진 내용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곡물 으깬 거 요거 아까 뭉쳐진 거 요거랑 지금 암석에 비슷한 공통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여긴 다 지금 그쵸? 아까 다 했던 것이고. 자, 보시면 플라스틱 컵에 모래하고 물풀을 넣고 막대로 저은 다음에 모래와 물풀을 섞은 반죽을 다른 플라스틱 컵으로, 플라스틱 컵 2개죠. 컵이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컵을 여기서 하나 집어넣어서 꾹 눌러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래가 압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반죽이 굳으면 플라스틱 컵에서 이 모래로 굳어진 바위를 꺼내자 이거지. 모래. 사암이잖아, 사암. 완전한 퇴적암 모형은 어떤 퇴적암과 사암과 비슷하죠? 이게 사암. 이게 지금 EBS 지금 실험을 이걸 지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암과 비슷한데 이 핵심이 여기서 뭐냐면은 이 물풀을 섞는 거하고 꾹 누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포인트거든요. 이걸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그 다음 그 뒷페이지에서는요, 다 했는데 여기 보실까요? 보충? 전라남도 해남군 우황리 지층이라는 게 있어요. 우황리를 가시면 공룡박물관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우황리에. 해남 공룡박물관이 여기군요. 사실 우리 해남의 땅끝마을에 해남 공룡박물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어디입니까? 전라남도예요. 우리나라 땅끝입니다. 땅끝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서울은 여기라고 치면, 이걸 치면 이 땅끝, 이게 전라북도거든요. 여기가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입니다. 북도와 남도죠. 이순신의 땅이죠. 여기에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서는 여기를 공략해서 뺏어놔야만, 그래야 땅을, 쌀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일본 임진왜란때 일본 병사들한테 쌀을 먹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순신의 앞바다 여기를 다 막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았던 거죠.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우황리 바닷가 가면은요, 이 지층 중간에도 여감이나 사암, 이암이 뚜렷하게 보이는 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가셔서요. 20페이지. 자, 그리고 이 모래 알갱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뭔가가 필요하겠네요. 강정 만들 때 물엿 이용한 것처럼 알갱이를 붙여주는 물풀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슬라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물풀이에요. 자, 그리고 종이컵도 준비합니다. 이 종이컵은요, 한 개 아니라 2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퇴적암 모형을 만들면서 이 물풀과 종이컵 2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퇴적암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종이컵 2개, 모래, 물풀,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먼저 종이컵에 모래를 종이컵의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 종이컵에 넣은 모래 양의 반 정도의 물풀을 넣습니다. 모래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묻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딱 3분의 1 정도만 넣으세요. 나무 막대기로 잘 섞어 모래 반죽을 만듭니다. 이제 다른 종이컵으로 모래 반죽을 꾹 눌러주세요. 하루 동안 그대로 놓아둔 다음 종이컵을 찢어 모래 반죽을 꺼냅니다. 짜잔! 퇴적암 모형 만들기 완성! 자, 이렇게 우리 퇴적암 모형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자습서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 실험이고요. 요거 왼쪽에 있는 요거죠. 네,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좀 실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실험 과정이 어디냐면 20페이지로 가보세요. 예, 퇴적암 모형 만들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래만 넣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실험에서는 자갈, 모래, 물풀 등 자갈하고 모래도 넣었어요. 우리 잡지에서 만들려는 그러한 바위는 바로 여감이죠. 여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실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같기 때문에 20과 21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우리가 만든 이 모형과 실제 퇴적암 사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같은가요? 퇴적암 모형, 사암 모두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죠. 바로 모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갱이를 이렇게 서로 잘 뭉쳐지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퇴적암 모형 만들 때는요,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하루 정도 놓아두면 모형을 만들 수 있었죠.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이 실제 사암이 만들어지는 데는요, 하루 갔다가 되지 않겠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 뭐 이런 차이점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든 퇴적암 모형은요,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실제 퇴적암, 사암은 엄청 단단하다. 이런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공통점은 우리는 이제 자갈, 모래, 진흙을 다 섞어서 여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서 눌려 만들었다는 것이 실제 여감과 우리가 실험을 한 여감의 공통점입니다. 재료가 같다는 재료가.
재료가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털어붙어서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만드는데 우리 실험에서 만드는 실험용 여감은 금방 만들지만 금방 실태 퇴적감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태 퇴적감은 퇴적물이 물에 운반된 후 물에 쓸려 내려온 후에 쌓여서 만들어지지만 퇴적감 모형은 자갈과 모래를 바로 섞어서 만드는 차이점도 있죠. 물에 의해서 운반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눌려서 만들어지겠지만 쌓여서 또 이런 지형을 또 우리가 퇴적 지형이라고 하죠. 퇴적 지형. 깎여 내려가는 걸 침식 지형이라고 했었고 옛날에.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있죠. 물풀과 이 종이컵이 과연 어떤 작용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풀을 넣었어요. 우리 물풀을 왜 넣었을까요? 모래와 모래 사이의 빈 곳을 이렇게 해주고 모래 알갱이를 서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알겠나요? 빈 곳을 어떻게 해줄까요? 물풀이? 여기서 또 강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강정 자세히 보면요. 강정 이렇게 알갱이가 있죠. 그런데 이 알갱이 사이사이에 빈 곳,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물엿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엿이요. 이렇게 빈 공간을 다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알갱이가 서로 잘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풀을 넣으면 모래 알갱이, 모래가 작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막 중간중간에 있겠죠. 이 모래와 모래 사이의 빈 곳을 어떻게 해준다? 채우고 이 모래 알갱이를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풀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풀은 알갱이 사이의 빈 곳을 채워주고 서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도 이 물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래야 알갱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요.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는 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이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 사이를 채우고 서로 붙여주기 때문에 단단하게 알갱이가 뭉쳐지는 거예요. 물풀과 같이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붙여준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그래서 아까 물풀하고요. 꽉 눌러주는 과정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퇴적물 사이의 공간을 서로 꽉 들러붙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그것을 들러붙는 접착체 역할을 실제로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실험에서 물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종이컵으로 꾹 누른 거 이게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래 반죽을 누르는 까닭 모래와 모래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모래와 모래 사이의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꾹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누르니까 이렇게 눌려서 이 공간이 어떻게 됐죠? 넓었던 공간이 좁아집니다. 더 누르면요 이렇게 좁아지면서 더 붙게 되겠죠. 즉 모래와 모래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좁아지게 하기 위해서 모래 반죽을 누르는 거예요. 좁아지게 하기 위해서 모래 반죽을 꾹 눌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자연에서도 이렇게 꾹 눌러주는 작용을 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꾹 누르는 건 아니겠죠? 바로 실제 자연에서는요, 퇴적물, 이미 쌓였던 이 퇴적물이 그 위에 새로 쌓이는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꾹 눌려지는 거예요. 퇴적물이 쌓였어요. 그 위에 또 쌓입니다. 그러면 무거우니까 그 무게로 이 아래 쌓인 퇴적물이 또 눌리겠죠. 쌓이면 또 눌려요. 또 눌려요. 이렇게 꾹꾹 눌러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녹아있는 여러 물질이 알갱이를 붙여주고 또 새로 쌓이는 퇴적물이 꾹꾹 눌러주면서 아주 단단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 퇴적암 모형 만들기 시험의 핵심은 물풀과 컵으로 꾹 누르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자연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그만큼 퇴적암이 잘 만들어집니다. 꽉 눌러줘야 되고요. 물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시험에도 이 두 가지입니다. 물풀, 누른다. 실제 실험에서는요. 누르면 이제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면서 꽉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실제 그 자연에서는요. 쌓인 퇴적물, 무거운 쌓인 퇴적물이 계속해서 무게가 위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그렇게 공간을 없애 나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된다는 거죠. 꾹 눌러서. 실제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은 여기 부분이 되겠는데요. 교전에 우리 자연에서 자체 시점도 좀 볼까요? 우리는 여감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퇴적암 모형을 만들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봅시다.
플라스틱 컵 2개, 자갈, 모래, 물풀, 나무 막대를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컵에 자갈과 모래, 물풀을 넣고 나무 막대로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자갈, 모래, 물풀을 섞은 반죽을 다른 플라스틱 컵으로 누릅니다. 반죽이 굳으면 플라스틱 컵에서 꺼냅니다. 자갈과 모래, 물풀을 섞은 반죽을 다른 플라스틱 컵으로 누르면 반죽이 눌리면서 높이가 줄어들고 자갈과 모래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서 꺼낸 자갈과 모래, 물풀을 섞은 반죽은 단단한 퇴적암 모형이 됩니다. 실제 퇴적암도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쌓인 퇴적물이 눌린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퇴적물이 단단하게 굳어져 퇴적암이 됩니다. 자, 실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이쪽에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일단 햇빛, 비, 바람 등에 의하여 큰 암석이 부서집니다. 암석이 부서지면요, 이 바위가 작은 돌이 되겠죠. 이 작은 돌이 또 부서집니다. 그럼 더 작은 자갈이나 모래가 되겠죠. 뭐 바위돌 깨트려 볼덩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자갈과 모래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바다에 떠다니다가 햇볕을 받고 부서지고 더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크기로 작게 줘서 물고기들이나 해조류들이 그걸 먹고 우리가 다시 그걸 먹게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자갈과 모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의하여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돼서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바로 새로 쌓이는 퇴적물에 의하여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던 이 퇴적물이 점점 쌓이면서 눌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퇴적물의 부피가 줄고 다져지며 서로 붙게 됩니다. 부피가 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처음에 커요. 안 들어가요. 근데 꾹 누르면 어때요? 햄버거가 부피가 줄어들면서 입에 탁 들어가게 이렇게 꽉 눌려지면서 부피가 작아지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면서 다져진다라는 말도 꾹 눌러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붙는다.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퇴적암 모형을 만들 때는요, 물풀 넣어서 알갱이를 붙이고 종이컵으로 꾹 눌렀는데 이건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요, 이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요. 눌러주고 또 물속에 녹아있는 물이 붙여주고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눌리고 단단해지고 서로 붙고 하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제 알겠나요? 자, 그럼 우리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퇴적물은 그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에 무엇이 좁아진다? 빈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어떻게 해준다? 서로 붙여주겠죠. 서로 붙여 단단한 퇴적암이 된다. 우리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래서 강하류까지 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류에 이렇게 운반되어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이는 거죠. 거기를 퇴적지형이라고 이렇게 쌓이란 말이에요. 쌓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더 많이 쌓이면 무거워지겠죠. 눌려지겠죠. 알갱이 사이가 좁아지고요.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조밀조밀 들러붙게 되고 오랜 시간 그게 굳어져서 결국은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공부한 내용 생각하면
자, 아까 풀의 역할 밑에 생각 키우기 위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퇴적물 알갱이를 서로 붙게 하는 현상을 붙여주는 강정의 그 물엿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뭐 플랑크톤도 그 중에 일부일 거고, 그런 것들이 붙게 하는 현상을 하는 것을 물풀이 우리 실험에서 그 대신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쌓인다는 거, 쌓여서 눌려서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퇴적물의 퇴적암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단단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앞에 강의에서 했던 건데요. 만점망 갖고 지난번에 1차 강의 했었죠. 그때 문제였던 건데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들이 강하류에 쌓이면 구조에 만들어지는 암석을 쌓여서 만들었다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진흙과 같은 진흙이면 진흙니, 한자로 진흙니, 쉐일이야, 쉐일. 영어는 쉐일. 같은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는 퇴적암을 쉐일 또는 진흙니, 이암이라고 합니다. 알갱이가 진흙보다는 굵어서 좀 거칠거칠하고요. 모래가 굳어져요. 모래 사자 사암이라고 하죠. 사암. 이런 문제도 여청은 없이 서술형 문제 중간에 주어서 하나 나온단다. 사암, 이암, 여암 이름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 주 성분이 뭐냐 이거죠. 사암은 모래, 이암은 진흙, 여암은 자갈, 모래, 진흙 다 짬뽕. 특히 자갈이 핵심이고요. 자, 아까 사암 실험 아까 우리 만점망에만 있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사암 실험이었습니다. 이거. 핵심은 물풀과 누른다였어요. 두 가지. 자, 문제 보실까요? 퇴적암 모형 만들기 위해서 모래와 모래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고 모래강의를 서로 붙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풀이다. 다음은 퇴적암 모형 만들기 위해서 다른 종이컵을 모래를 누르는 까닭은 공간을 좁아지게 해서 눌러주는 거죠. 유레카 바로 이거야. 가르쳐주겠스가 아주 쉽게 알려주겠어. 퇴적암은 첫 번째 정답은 뭐뭐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퇴적물 대표적인 경우는 물론 뭐 동물의 사체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있지만 결국 그 나일강 하류를 가보시면 대부분 모래, 진흙, 자갈 같은 것들이 강하류에 끌려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퇴적물이라고 하고요.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여암, 사암, 이암으로 구별할 수 있었었죠.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할 수 있지. 그 다음 문제.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강이나 바다에 쌓인다.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 서로 단단하게 붙인다는 거게 되겠네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강이나 바다에 쌓이고 위에 쌓이는 퇴적물이 누르는 힘 때문에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갱이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인다. 어때? 이제 잘 알겠다.